응? 이어서 오장방송 영락이 씨 이어서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유튜브 올릴 내용입니다.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여러 조목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다 삭제하여 백성을 부담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골의 절목을 얻어서 보니 그 중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연회 때 쓰는 포장과 자리를 만드는 비용 300냥은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두 필의 말이 끄는 가마 비용 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관이 말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용하는 비용 15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요.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비용 1200냥도 필시 다 소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따위들을 어찌 모두 손꼽을 수 있겠는가. 이전에 판관이 있어 한번 함부로 징수하면 이후의 수령들은 이를 구례로 핑계대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중에 아전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의 탕간을 만나 은밀히 뇌물로 깨어서 역가를 늘려 연구한 이익으로 삼은 것이니 가령 문서 수발을 맡은 아전에게 주는 비용이 1200냥이 되는 따위가 그것이다. 가명에 올리는 문서보고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가 불과 5에서 6분이다. 어떻게 매달 꼭 1000냥씩 들어간단 말인가. 애초에 각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균역법 시행 이후 고기, 소금, 배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이 매겨졌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라 아전이 농간을 부린다. 물고기, 소금, 배에 대한 세금은 이치상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옛날에 정사를 의논하던 신하들이 역량이 떨지 못하고 의논이 맞지 않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본래 각 도와 군읍에 있던 사사로운 관례들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일관성이 없고 결국 모든 세율이 도마다 다르고 읍마다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높고 낮고 오르고 내림이 본래 획일된 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 변해서 아랫사람을 통솔할 만한 방도가 없고 세월이 오래되어서 다시 조사하지도 못해 허실이 서로 엇갈리고 농간의 속임수가 날로 심해졌다. 무릇 바닷가 고을의 수령으로 나온 사람은 삼정 외에 이 한 가지 큰 정사가 따로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노동력을 부담 지우는 것은 신중히 하되 되도록 줄여야 한다.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영역의 부과는 1. 둑을 쌓는 일 2. 도랑을 파는 일 3. 저수지를 준설하는 일 4. 행여 매는 일 5. 배를 끄는 일 6. 목재를 운반하는 일 7. 곡물이 수송하는 일 8. 말 무는 일 9. 얼음을 저장하는 일 10. 장사를 돕는 일 11. 가마를 매는 일 12. 노임이며 그 밖의 자질구레한 고통스러운 일은 낱낱이 들 수 없다. 성을 수축하거나 관청을 수리하는 따위는 이 안에 들어있지도 않다. 그 시대는 저런 게 1이라고 합니다. 지금 4359년도에는 완전히 시대가 천지개벽. 응? 완전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요소마다 이런 선구자들이 나와서 지금은 저 시절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 저기에 비슷한 시대가 불쌍하게 한 군데 남아있네, 한 군데. 그것도 고쳐집니다, 차츰차츰. 응? 고쳐집니다. 저는 저런 시대에 유사하게 사는 곳이, 방송이라 말을 해야 합니다. 저 북한에 남아있네. 저렇게 사는 곳 있잖아! 4359년에 북한에 남아있네, 북한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아무튼 본문 내용으로 6번 농사 건장. 옛날에 현명한 수령은 부지런히 농사를 건장하는 일을 자기 명성과 공적으로 삼았다. 농사를 건장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책무이다. 응? 응? 녹봉을 전부 털어 송아지, 닭, 돼지를 사서 고단하여 빈약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혼자 말을 타고 순찰하길 좋아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백성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보고 잘 꾸려가는 자가 있으며 사람들이 모일 때 표창을 하여 알리고 잘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훈계를 가르쳤다. 이 때문에 남자들은 서로 농사 일을 돕고 여자들은 서로 길쌈을 도와서 수백 가구나 되는 큰 마을이 한 집안처럼 협조했다. 농사를 건장하는 요체는 새를 덜어주고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 개간되고 넓혀진다. 지금은 다 기계식 농업으로 다 변경이 됐고 기계가 또 진보가 나와서 로버트가 이제는 저런 일을 할 예정이다. 건농사가 되었다. 이에 앞서 그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했다. 신이 평소의 사방으로 명을 받고 나가 백성의 실정을 깊이 살펴본 바 보이느니 황폐한 땅이고 기름진 땅도 그대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여러 차례 조서를 내려 백성들이 자기 생업을 복귀하도록 허용하고 부세를 감명해 주며 납입 기간도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 말단에서는 백성들을 괴롭힘이 더욱 심했습니다. 한 집이 농사에 복귀하면 고발 때문에 아침에 땅 한 자를 갈면 저녁에 요역을 차출하는 장부에 올라 추서가 붙잡아 끌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정상적인 조세를 감해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떠드는 이유는 가난입니다. 이 고독사 하는 이유도 가난입니다. 고립사 하는 이유도 가난입니다. 정치를 족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채에 쪼들리거나 공곡을 갖지 못해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나면 향리에서 재산을 조사하는데 가옥, 직기, 뽕나무, 대나무, 대추나무, 제목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값을 계산해 향관이 빌린 세 대신에 가져가거나 혹은 채권자가 떼인 돈을 받는다고 가져가 버리니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돌아가도 안주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떠돌아다니며 기농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신에게 이 임무를 맡기신다면 할 일 없이 논의는 무리들을 널리 모집하여 비어있는 전답을 경작하고 개간하도록 타이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조세를 부과할 생각은 말고 따로 호적과 도면을 마련하여 재량껏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농사짓고 노예치는 일 이외에도 잡목, 채소, 과일나무를 심게 하고 양, 개, 닭, 돼지를 기르게 하겠습니다. 뽕나무, 밭과 농토를 나누어 주되 정전을 모방하여 거처할 집을 짓고 마을이 자치 조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잘 본양하고 죽은 사람을 후히 장사 지낼 수 있는 기구와
경조사에 서로 부조하는 일을 이르기까지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유용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로 하여금 3년이나 5년간 생계의 바탕이 성립되고 집과 땅의 애착이 가지기를 기다렸다가 호구를 헤아려서 공모를 내게 하고 토지를 헤아려서 전세를 바치게 하며 산홍에 새로 첨부된 명부를 부의 종래 수세 대장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을 돈독히 하고 사람을 순화시키는 큰 도량입니다. 백성들이 돈이 부족하면 관에서 돈을 빌려주어 양식을 사거나 농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상환하도록 하며 이를 창고에 납입하여 최종 숫자를 호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드디어 진정을 헌농사로 임명했다.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고 양잠 뽕나무집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의식주의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것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이다. 내가 서울의 명례방에서 살 때 뽕나무 20여 그루가 있었다.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문서 장가지를 잘라주니 수년 내에 무성하게 커져서 비록 서울 안에 있었지만 뒷사람이 해마다 명주를 짤 수 있었다. 정승 이원익이 안주무서로 있을 때 평안도 지방에 대체로 양잠이 성했는데 안주 지역은 유독 뽕나무가 없었다. 토질이 척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했다. 그가 각 방에 지시하여 집집마다 뽕나무 씨를 심게 하니 몇 해 지내지 않아서 뽕나무가 줄을 지어 숲을 이루었다. 농기구와 배 짜는 기술들을 만들어 백성들이 도구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이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수령이 힘쓸 일이다. 후에는 그 지방의 토질이 상가 모시기 적합한데도 백성들이 길쌈일 줄을 모르고 가는 풀을 쌓아두고 그 속에 누워 있다가 관리를 보면 풀을 거치고 나곤 했다. 모모가 부임하여 적충미를 처분하여 실 뽑고 배 짜는 기구를 만들어 가르치니 백성들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유산 필담에서 서강계 농기도보에 열거된 농기구들을 모두 집약하여 만들기 쉽고 별도로 톱니바퀴나 새기고 다듬는 기구도 없어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워 시행하지 않는다. 사람 인자를 모양의 썰의 유독 흙덩이를 부수는 기구 영역 논의 흙덩이를 부수는 기구 호종 누거 둔거 악마 장참 애도 풍구 같은 것들은 모두 만들기가 쉬우면서 용도는 지극히 요긴하다. 수령은 마땅히 농기 도보를 살펴 기구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주어 쓰도록 해야 한다. 또 가래 호미 낫 등의 모양이 우리 것과 아주 다른데 편리한가 여부를 시험한 후에 좋으면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사는 서로 짓는 것이니 실로 농사를 권장하려면 마땅히 도사를 경계하고 목축을 장려할 일이다. 도살이 된다. 도살. 경계하고 박제가의 북학의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풍속이 소는 모모의 풍속이 소는 곧두레를 하지 않고 다만 성질이 사나운
남방에 물소만 고뚜레를 한다. 더러. 회령. 우리 북한 회령. 경연, 증강, 의주, 북한이지. 의주 같은 서부 계시를 통해 들어온 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소는 콧마루가 낮아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소의 뿔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않으나 휘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털빛이 온통 푸른 소가 있다는데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 소들은 자주 씻겨주고 손질해주는데 우리나라 소들은 죽을 때까지 씻기지 않아 똥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어. 아주 다르다. 당시에 유먹고 가볍고 금송아지가 살쪘네라는 라고 하는 것은 소의 털빛이 윤택함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모모에 소 잡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모모에 돼지 푸주간이 72개소, 염소 푸주간이 70개소 있어서 푸주간마다 하루에 돼지 300마리가 팔리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팔린다. 고기를 이같이 먹는데도 소 푸주간은 2개소뿐이다. 길에서 푸주간 사람을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잡는 소를 계산해 보면 500마리가 된다. 나라의 제향 때와 군사들이 의무하기 위해 잡는 것이다. 그리고 반촌과 서울 5부 안에 20여 개소의 푸주간에서 잡는 것에 전국 300여 고을마다 관이 푸주간에서 을에 소를 잡는다. 작은 고을에서는 날마다 소를 잡지 않지만 큰 고을에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상세되고 또 서울과 지방에서 혼례와 기타 잔치 상사, 향사 때 그리고 법을 어기고 밀도사라는 것을 대강 따져보니 그 수가 500마리 정도가 되는 것이다. 소는 10달 만에 나서 3년은 지나야 새끼를 가질 수 있으니 몇 년 만에 한 마리 낳은 것으로 하루 500마리씩 죽는 것을 당해내지 못함은 명백하다. 소가 날로 귀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소를 소유한 농부는 극히 정성을 항상 이곳에서 빌려 쓰는데 하루하루씩 빌려다 쓰기 때문에 농가리가 항상 늦다. 마땅히 소위 도사를 일체 금하면 수년 안에 농사가 때를 놓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소를 잘 기르라 이거야. 소를 잘 기르라 이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가축이 없기 때문에 소의 도사를 금하면 고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소의 도사를 금한 후에라야 백성이 비로소 다른 가축을 기르기에 힘을 써 돼지와 염소가 번식할 것이다. 지금 돼지를 파는 것은 2마리를 지고 가다가 서로 눌려서 죽으면 파는 정도인데 오히려 밤을 넘긴 고기가 있으니 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가 특히 많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나 염소고기는 사람에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이 날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음식은 습성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다. 모모의 사람들이 어느 돼지고기 먹고 모두 탈이 났던가. 율곡 선생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고 소의 힘으로 지은 곡식을 먹으면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했다. 참으로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율곡 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 5,000원권 율곡 선생은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고 소의 힘으로 지은 곡식입니다. 곡식을 먹으면서 쇠고기를 먹는 것이 옳겠는가? 옳지 않다라고 했다. 참으로 당연한 이치이다. 제7부 예전 6조. 예전 6조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까지. 1부 올렸고 2부 여기까지. 유튜브 옥양 방송 오래간만에 송출합니다. 그러나 책은 매일 읽습니다. 책은 매일 읽어. 독서 회의, 독서 토론, 독서 회담, 독서 추론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 합니다. 그 처음은 미약 하나, 그 끝은 우주 밖에 찬란히 오롯이 펼쳐질 것입니다. 옥양방송의 큰 모토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지만 좀 작게 시작하지만 철학이 있는 자는 매일 하는 겁니다. 철학. 이 독서 옛날에 성현들의 느낀바를 이 책 하나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아닙니다. 다운로딩. 아직도 할 게 너무 많어. 다운로딩. 아무튼 옥양방송은 1부 올렸고 2부 오늘 1, 2부로 나눠서 올리는 겁니다. 2부 옥양방송 4359년 2월 9일 옥양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만납시다. 찬바람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활기차고 일신 하루 몸가짐을 하나 리프레시하며 새롭게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날짜입니다. 항상 오늘은 축복이기 때문에 시간관리 철저히 하면서 시간관리 핵심입니다. 시간관리 인간은 시간관리를 핵심으로 잘해야 돼. 시간관리 게으른 나태함 혁파합시다. 혁파 산책하면서 들이고 산이고 강이고 걸어다니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라고. 아무튼 오늘 유익하고 정겹고 정답고 산뜻하고 다채로우면서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옥양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